네, 창의적인 플랫폼 선교, 도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급속한 그 도시화로 인해서 79억 인구의 56%가 도시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통계로 33개 도시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가 한 나라의 GDP의 절반, 그 다음 을 차지하는 것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 이상 또 40% 이상 그렇게 많은 나라의 GDP를 또 두 도시가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시의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정치적인 영향력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그 도시 선교, 어번 미션이라는 단어는 1935년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가운데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 또 빈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떡과 복음을 나누는 형태의 도시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이 떡과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이 궁율사역 중심의 그 어번 미니스트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날에는 급격한 도시 속에서 도시 안에 빈민과 사회적인 약자뿐 아니라 많은 이주민들이 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많은 도시 세대들이 도시에 살기 시작하면서 도시 선교의 정의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의 정의를 기존에 이 도시 선교의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인 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 추구를 위하여 정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선교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있죠. 도시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 그러한 정착민, 그리고 또한 이주민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대륙에서 온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이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그 가운데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런 플랫폼 선교, 그것이 바로 도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의 이 도시 선교는 차원이 바뀌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도시 안에 열방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도시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200개국이 넘고 언어가 200개가 훨씬 넘는 언어가 사용이 되고 또 다른 한 400개 민족이 또 함께 사는 그런 곳이 이 뉴욕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 템포리 윈도에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도시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또한 도시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들, 또 근로자들, 또 결혼 이주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이들이 도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선교를 통해서 바로 세계 선교, 그리고 이주민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미전도 종족과 이주민의 숫자를 보게 되면 79억 인구 중에 32억이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주민의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대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해안 선교 시대, 그리고 내지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그리고 이주민 선교 시대. 그래서 1790년도에 모라비안이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로버트 모리슨을 통한 해안 선교 시대에서 1850년도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 시대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의 동력이 SVM입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운동이죠. 그래서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그런 학생들이 헌신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고, 그때 이 조선 땅에도 또 이 아시아에도 아프리카 모든 대륙에 다 나아간 것이죠. 그 뒤에 1930년도에 윌리엄 타운젠, 도널드 맥가브란, 랄프 윈터 박사, 이들이 미전도 종족 시대에 대한 템포리 윈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것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980년부터 이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주민 선교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도시로 오기 때문에 도시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도시를 구성하고, 특별히 사회를 구성하는 8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7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가정, 교회, 스포츠와 예술, 교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정치, 비즈니스, 이렇게 7개 영역에 대한 영역 선교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타 문화권 선교뿐 아니라 영역 선교에 대한 그러한 관점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국가를 구성하는 8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교육, 매스미디어, 가정, 과학기술, 종교, 예술, 이렇게 국가를 구성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또한 영역 주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되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에 대한 9개 변방 지역이 있습니다.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모슬렘권, 이것은 대륙별이죠. 이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전방개척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안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 빈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20세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있죠.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템포리 윈도우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9개 프론티어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묶어보면 이렇게 한번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진 곳이 바로 도시다. 도시 안에서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 선교를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외국인 유학생을 또한 한국에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 랜드마크 미니스트리는 특별히 한국에 와 있는 열방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도시 선교 단체입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 MZ 세대들,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열방의 유학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7%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17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현재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학생이 전 세계로 움직이는데 그들의 유학생의 53%가 아시아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이들의 그 유입 원인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근로자, 노동자들이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 이주자들이 1990년도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스타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에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민과 특별히 탈북민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와 코리안 드림, 이것이 또한 한국으로 이주민들이 오게 되는 이유인데, 이것은 사실 도시에 나아가는, 도시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그 원인과도 거의 비슷하죠. 특별히 한국의 유학생의 숫자를 보게 되면 2003년부터 쭉 보게 되면 2021년 2월 28일 통계로 16만 명, 17만 명,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코로나 시즌이 있는데도 유학생의 숫자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숫자가 완전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의 숫자는 이상하리만큼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것이 6대주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들의 과정에 대한 통계를 내봤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많이 왔는가 보게 되면 이게 색깔이 좀 이게 가장 진한 왼쪽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왔고 그리고 베트남인데요. 사실 21년도에 베트남 유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족을 포함해서 한국에 비자 문제를 아주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거지만 유학생의 경우는 베트남이 처음으로 작년에 가장 많이 왔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외국인 유학생 선교를 위한 그 도시 선교 플랫폼으로서 랜드마크 미니스트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학생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역이 있습니다. 한국에 등록하는 국제 유학생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등록 유학생들의 수는 2015년 51,300선을 기록부터 2016년 10만 4,200여선부터 2019년에는 16만 165선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가운데 한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도 유학생 선교에 매진하는 사역자들 랜드마크 미니스트리 도시대대는 다문화, 다언어, 다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도시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도시선교, 도시문화, 즉 음악, 미디어, 그리고 놀이문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선교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랜드마크의 사역은 허브라는 프로그램을 정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식을 통한 교제, 음악 콘서트를 통한 교제, 단체에서 직접 개발한 보드게임을 통한 진행까지 허브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년에 4번 진행되는 허브 페스티벌 다음 세대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았습니다. 특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드게임 전 세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프로그램 속에 담긴 쌍둥이 텍스트를 시간이 지나며 유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보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고 그 고집으로 돌아가구나 생각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저희 카페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무 외롭고 너무 심심해서 코로나가 없어졌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라고 저희는 문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계속 드리게 됐고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또 예배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을 여기서 있습니다. 서로 다른 캠퍼스에서 사역하며 서로 다른 환경을 마주하는 사역자들. 하지만 영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한 존재를 믿는 말 무엇입니다.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중학교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세례 받기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유학생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옷을 갈아입은 학생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학교 다니는 거, 직접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이 다 사역자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은 생각이 풀타임 사역자 중에 2명이 한족입니다. 한국에 지금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풀어보내고 싶습니다. 여기도 한족이고요. 그때 많은 생각 못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사역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랜드마크 다양성 가운데 복음의 확산을 소망하는 사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완성되지 않은 퍼즐 그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퍼즐 그림이었는데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이라는 미완성된 세 장의 퍼즐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이 퍼즐을 완성한,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퍼즐, 이 퍼즐이 바로 열방의 도시세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사역자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인, 흑인, 황인이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리더십처럼 그렇게 열방의 리더십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세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5가지의 코어 밸류를 가지고 이 사역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양육, 모든 세대를 양육하라. 훈련, 모든 영역을 제자 삼으라. 사역, 다음 세대를 다른 넥스트 처치를 재생산하라.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32장 15절 위에로부터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큰 숲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생수가 흐르는 숲이라는 국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13년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14년도에 저희가 국제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 15절의 말씀으로 이 5가지 코어 밸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3개의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도시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와 선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의 키워드는 도시공동체, 예배,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선교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 회복이 열방의 선교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세계 선교를 결정하는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죠.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세계 선교를 결정한 사도 바울의 이 열방 선교, 이주민 선교, 또
이방인 성교, 이들을 향한 것을 공인하는 근거 구절이 바로 아모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교가 항상 함께 갔습니다. 그것은 수도원 운동과 많은 기도원 운동을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예배 24/7 예배와 그리고 선교가 함께 가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항상 예배와 선교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그래서 예배가 선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이사야 66장을 보게 되면 열방의 예배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화권의 예배가 그리고 한 언어권의 예배가 선교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열방의 예배로 이어져요. 그것이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장이 바로 열방의 예배, 열방의 축제,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거기에 예배는 열방의 예배예요. 모든 민족이 예배하고요. 모든 세대가 예배하고요. 모든 언어로 예배하는 열방의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12명으로 구성된 24개 팀, 288명을 4,000명의 찬양대와 별도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그러니까 지금 없는 성전을 눈앞으로 당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강력한 예배팀을 일으킨 것입니다. 동시에 선교가 이 열방에 대한 선교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도시공동체를 꿈꾸면서 제가 10년을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로 그리고 10년은 로컬처치의 대학 청년부 디렉터로 있으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대안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 90년도, 2000년도에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가 또 가라앉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또 하나님 주셔서 제가 이 공동체를 서치하기 위해서 유럽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떼제 공동체,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 영국의 브루드호프 공동체, 독일 마리아 자매, 여기에 하루 혹은 며칠씩 머물면서 인터뷰하고 또 그것 다 돌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다음 세대 한국교회 10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공동체 그것을 꿈꾸면서 지금 저희가 5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있는 고려대, 경희대, 외대 캠퍼스 타운에 저희가 카페 처치로 있는데 그 고대 뒤에 5개 하우스에서 아이들까지 25명이 공동체로 지금 5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매일 우리가 벙커 워십이라고 그 지하 벙커에서 매일 예배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미니스트리고 작은 국제교회이지만 저희 안에 예배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2개 팀이 격주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하고요. 금요일날 격주로 2개 팀이 또 찬양을 인도합니다. 저희가
찬양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2명씩 있어서 그렇게 계속 예배팀을 저희가 계속 세우는 일을 24개 팀을 세울 그러한 그 꿈을 꾸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선교에는 특별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데 이 허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국내에서 여러분 그 선교 허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허그는 안아주다. 그러나 해피푸드의 약자고요. 유닉조이의 약자고 그룹 다이나믹의 약자입니다. 먼저 해피푸드입니다. 해피푸드는 저희가 바베큐 파티, 홈 뷔페를 해서 저희 카페입니다. 저희가 한 해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저희 미니스트리를 거쳐서 고국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2014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닉조이는 뮤직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가지고 저희가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텍스트, 그 복음을 이 시대의 컨텍스트 안에서 담아낼 때 문화, 특별히 음악, 미디어, 음식, 놀이문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담아낸 게 허그입니다. 음식, 음악, 미디어, 저희가 1년 전부터 저희가 이 코로나 시즌에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60분짜리 뮤지컬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5분 메시지를 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설계자 하나님을 근데 여기까지는 다른 모든 전도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교회나 사역단체에서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그룹 다이나믹인데 이것이 이제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드게임,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20곡에처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하고 묻게 하고 1시간 반 동안 게임을 하면서 친구가 되어집니다. 접촉점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팔로 모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보드게임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보드게임 회사를 스타트업해서 1000세트를 제작해서 이 컨퍼런스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어, 영어, 스페니쉬, 러시아어로 언어 카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교회를 안 나온 친구들이에요. 지금 다. 저 리더들만 이제 저희 미니스트리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게임이 네, 그 다음 이제 저희 아까 말한 이 허그와 또 여러분 유튜브에 랜드마크 미니스트리를 치시면 저희가 이 허그 영상과 또 다양한 영상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허그를 서울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유럽의 불가리아에서 또 여기 북미의 알래스카, 뉴욕에서 그리고 또 러시아 노보스비스크 노보크즈네스크 네 거기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랜드마크 미니스트리를 보시면 허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계속해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덕션 팀을 만들어서 예배를 라이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이어서 또 내일은 특별히 제가 강의할 것은 유학생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양육시키고 동역까지 어떻게 이끌어내고 사역자로 어떻게 만드는가, 그 5가지 그 전략에 대해서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